어느 날 밤, 지수가 침대에 누워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면증은 그녀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업무 효율은 낮아졌고 식욕마저 사라졌다. 고민하던 지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지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갖기로 결심했다. 몸의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때문에 지수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면 일어나는 규칙을 정했다. 다음으로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을 결정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에 지수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음악을 들으며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수는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로 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그녀였지만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수는 수면에 좀 더 쉽게 들 수 있었다. 매일 운동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지수는 매일 저녁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다. 운동을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을 피로하게 만들므로써 밤에 잠들기 수월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지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자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 썼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했다. 여름에는 부드럽고 가벼운 이불,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로 바꾸어 실내 환경을 조절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지수의 수면 패턴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던 습관들이 점차 몸에 배어가며 지수는 불면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피로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도 향상되었고 잃었던 식욕도 돌아왔다. 지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했다. 불면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조금의 노력과 습관의 변화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은 지수는 그 누구보다도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며 지수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비타블렌즈라는 아담한 스무디 바가 있었다. 열정적인 영양사인 엠마가 운영하는 비타블렌즈는 단순한 스무디 가게가 아니라 매 한 모금마다 건강과 웰니스의 느낌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엠마는 영양학의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고 그녀가 만든 모든 블렌드에 자신의 지식을 쏟았다. 스무디 세계에 뛰어든 엠마의 여정은 20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학생이었던 그녀는 학업의 요구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곤 했다. 해결책을 절실히 찾던 중 영양학이 연금술이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 책은 전통 음식의 치유력과 최적의 에너지와 건강을 위한 영양소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주역을 되살리려는 영감으로 엠마는 스무디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올바른 재료를 혼합함으로써 한 잔 안에 영양가 높은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 명료성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곧 그들도 스무디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엠마는 사람들이 이 마법 같은 혼합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의 스무디 바를 열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 비타블렌즈가 태어났다. 인테리어는 메뉴만큼이나 생기 넘쳤고 활기찬 녹색과 파란색으로 고객들을 웰니스의 세계로 초대했다. 벽에는 영양에 대한 유익한 기사들이 붙어 있었고 중앙의 칠판에는 계절 과일과 채소로 준비된 매일의 스페셜이 항상 표시되었다. 엠마의 스무디 접근 방식은 전체론적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영양이 있는 스무디는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의 균형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엠마는 또한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진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각 스무디는 다양한 건강 목표를 겨냥하여 제작되었다. 그녀의 베스트셀러는 그린 파워로 시금치, 케일, 아보카도, 바나나, 단백질 파우더가 혼합되어 있었다. 이 스무디는 항산화제, 섬유질, 식물 기반 단백질에 강력한 복용량을 약속하며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해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리 클렌즈가 대세였다. 혼합 베리, 비트 뿌리, 레몬 주스, 생강으로 만들어진 이 스무디는 소화와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상큼
상큼한 혼합물이었다. 엠마는 항상 고객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했으며 주말마다 스무디 만들기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곤 했다. 이 워크숍은 많은 사람들이 영양 음료를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인기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가 되었다. 엠마의 스무디에 대한 궁극적인 가이드는 단순한 레시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영양 요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양한 맛과 질감을 실험할 것을 격려하며 고객들에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료를 조정할 것을 조언하였다. 수년이 흐르며 비타블렌즈는 단순한 스무디바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전체 식품의 힘에 대한 증거이자 건강 애호가들의 커뮤니티 허브가 되었다. 엠마의 최적 영양에 대한 헌신과 스무디에 대한 그녀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스무디를 마시러 왔지만 엠마가 끝없이 제공한 영감과 교육 때문에 머물렀다. 엠마의 이야기와 스무디에 대한 궁극적인 가이드는 도시 외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양이 풍부한 재료를 혼합하는 간단한 행동으로 건강과 웰니스 추구를 시작하게 했다. 그녀의 가이드는 스무디의 끝없는 가능성과 최적의 건강 달성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조금의 지식과 창의성으로 누구나 매 한 모금에서 영양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다이어트를 힘들게만 생각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30이 넘은 어느 날 체중계의 숫자가 현실감을 주었던 민수의 경험담이다. 그는 결혼 후 직장 생활과 육아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내가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다이어트 비법을 찾아낸다. 이 비법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었다. 첫 번째로 민수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을 짜 넣어 마시기 시작했다. 이는 몸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둘째로 그는 식사 전에 항상 샐러드를 먼저 먹기로 마음먹었다. 샐러드는 포만감을 줌으로써 이후의 과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셋째로 민수는 매일 10분의 스트레칭과 20분간의 하체 운동을 실천했다. 이는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근육을 단련시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 이 운동들은 유튜브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홈트레이닝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장비 없이도 쉽게 할 수 있었다. 넷째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목표로 꾸준히 수분 섭취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습관은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매일 저녁 자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은 처음엔 사소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신체와 정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체중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몸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무엇보다도 그는 건강한 삶을 살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느낀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의 중요성이었다. 이렇듯 민수와 그의 아내가 실천한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본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네 번째 이야기, 얼굴의 피부는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피부 관리를 위한 많은 선택지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간단하고 순수한 해결책을 잊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피부 건강을 위해 자연이 주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피부팩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피부 건강과 자연 요법에 열정적인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이었고 그녀는 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다양한 자연 요법을 연구했습니다. 미영은 학생 시절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고 그때부터 자연 요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학 성분이 많은 상업적인 제품 대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피부팩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자연 재료들 중에서 꿀과 요구르트, 오이, 그리고 아보카도가 특히 피부에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해 피부에 촉촉함과 영양을 공급하는 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꿀의 자연적인 항균 및 보습 효과와 요구르트의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과, 오이의 시원하고 진정 효과, 그리고 아보카도의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고려했습니다. 미영의 첫 번째 실험은 꿀과 요구르트를 활용한 팩이었습니다.
그녀는 꿀 한 스푼과 무가당 요구르트 2스푼을 잘 섞어 얼굴에 골고루 발랐습니다. 미영은 이 팩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즉시 부드럽고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영은 꿀과 요구르트의 조합이 매주한 번 사용해도 좋을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미영은 오이 팩이 필요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오이를 갈아낸 후 여기에 약간의 두유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얼굴에 사용했습니다. 여름철이나 야외 활동 후에 이 팩을 사용하면 피부가 시원하고 상쾌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이 오이 팩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보습시켜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영은 아보카도 팩을 추가했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반쪽을 빼고 여기에 꿀과 올리브 오일을 약간 추가하여 풍부하고 크리미한 팩을 만들었습니다. 이 팩은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주는 데 탁월했습니다. 미영은 이 팩 덕분에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도 항상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영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자연, 요법을 통한 피부 관리의 장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유한 방법들은 자연의 재료들이 가진 뛰어난 효능을 활용하여 피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미영이 연구하고 실험한 이 방법들은 화학 성분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피부 건강 비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의 더욱 많은 팩 레시피는 이후 그녀의 블로그에서도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팁을 따라하고 자연 재료로 피부를 관리하면서 피부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자연 친화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연의 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미영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